오늘 아침 속보로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 뉴스가 나왔죠. 결국 우려가 있었는데 결정이 났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뭐냐면 해외 송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은행 스위프트 코드가 없으면 송금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의 국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결제망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 스위프트에 배제됐다라는 거는 러시아로 해외 송금 결제가 불가능하고 러시아에서도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거래가 막혔다. 주식으로 치면은 거래 정지가 돼서 팔고 싶은 사람도 팔 수가 없고 사고 싶은 사람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꼭 거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찾아가지고 어떻게 거래하면 되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겠죠. 한마디로 무역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도 마찬가지로 배제가 되면은 러시아로 대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격들이 나올 건데, 그러면 어떤 우려가 벌어질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미국과 유럽도 이 카드를 마지막 카드로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빨리 썼어요. 이거를 쓸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 스위프트 카드 썼다라는 거는 미국과 유럽이 군사적 카드를 제외한 가장 강한 카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독일도 이거 반대했어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독일도 결국은 이 배제안에 찬성을 했고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스위프트 배제를 금융 핵폭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 송금 불가로 인해서 러시아도 금융 타격을 받아요. 굉장한 타격을 받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와 거래를 했던 기업들은 같이 타격을 받는 거죠.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독일이 반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러시아와 가장 거래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러시아랑 거래를 못하게 되면은 독일 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천연가스 대금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못 주니까 러시아에서도 가스를 안 주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에너지 불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이니까 러시아를 먼저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은행들과 원자재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1500에서 750으로 반토막 났다가 금요일날 20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올라서 936까지 올라왔는데, 러시아가 증시가 이제 크게 빠졌던 이유가 해소가 될 줄 알았다가 스위프트 배제까지 나오고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하지 않았고 협상은 무산이 됐으니까 반등을 당장 주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달러 패권을 통해서 힘을 유지하는 나라죠. 달러 패권을 잃는다라고 하면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각 나라의 결제망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죠. 이게 벨기에 브뤼셀의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러의 힘을 받쳐주는 도구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여기서 결제 비중 2위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가 빠져나간다. 그럼 그만큼 달러의 힘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막상 러시아가 빠져나갔더니 잘 버티더라.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중국까지 나가게 되면서 중국이랑 러시아 짝짝꿍하게 되고 거기랑 친한 나라들까지 같이 빠져나와가지고 스위프트 없이 자기들끼리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원축에서 투축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흔들리겠죠. 이런 우려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선 러시아는 이 우크라를 침공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대비를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고 외화 중에 달러 비중이 16.4%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낮춰놨죠. 대신에 위안화 비중을 12%로 크게 올려놨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러시아 교역 비중이 17%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중국과 교역을 더 늘릴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빠져나가는 만큼, 유럽에서 빠져나가는 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면 러시아가 가장 많이 이제 팔고 있는 것들 보면은 이제 무연탄, 우라늄, 나프탄, 유연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로 수출을 못하는 상태가 될 텐데 이거를 중국이 독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매력적인 자원을 중국이 다 사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러시아야 싸워. 내가 뒤에 있잖아, 이러면서 경제적인 지지를 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석탄 가격, 우라늄 가격,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러시아가 어차피 중국한테밖에 팔 수가 없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사올 수 있겠죠. 에너지 가격을 떨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지금 거래가 딜이 맞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경제적 지지를 안 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선 미국은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국도 규제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준 패권국에 가깝죠. 굉장히 힘 있는 나라들이에요. 거기다 둘이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원국, 우주과학이 뛰어나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뛰어나고 공업력이 뛰어납니다. 제조업이. 그럼 서로서로 부족한 게 다 맞아 떨어지죠. 1차, 2차, 3차, 4차 서로서로 상부상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서 생각보다 오래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대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신냉전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했던 자원들, 원자재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귀가스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들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압박 카드는 거의 다 쓴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번에 미국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협상은 항상 열려있다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실제로 협상이 다 불발되고 있고 약간 우롱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이후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유럽이랑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협상에 대해서 채널은 열어둔 상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은 전혀 안 해주고 자기들 갈 길만 가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협상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입지를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봤을 때 러시아가 경제적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거고, 가장 강한 카드라고 치면은 옆에 있는 나라들을 또 건드리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규제를 했으니 어쩔 수 없네. 나도 해양 패권을 가져가야 되겠네. 스스로 무역을 위해서. 이러면서 옆에 있는 나라들, 뭐 발틱 3국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핀란드라던가 폴란드라던가 어느 나라를 건들지 모르겠어요. 툭툭 건드리면서 불안을 계속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이라던가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협상할 수밖에 없게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피해를 받는 주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가 가장 피해가 큽니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벌렸어요. 여러 계열사들을 통해서 러시아 시장을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피해를 받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업이 있어요. 현대랑 삼성이 조선업을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러시아랑 맺은 계약 대금이 7조입니다. 배를 만들어도 대금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난감한 게요. 그 배를 계약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공정 과정만큼 돈을 받아가지고 이 계약이 파토가 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금 조금 받고 나머지 돈은 잔금 치를 때 한꺼번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배를 우선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돈은 못 받고 있어요. 다 만들었어요. 이제 가져가세요라 하는데 배는 주세요. 그런데 돈은 못 줍니다. 송금이 안 되네요. 이러면은 대량 난감인 거죠. 그렇다고 배를 마냥 들고 있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지금 그 금액만 해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5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현대보다 삼성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다가 선박회사 자회사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운이 없다라 표현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길어지지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길어졌을 때 배는 완료가 됐는데 잔금을 못 받 으로 인해서 현금이 돌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연간 23만 대를 생산해요. 러시아 자동차 점유율 1위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돈을 받아야 자랑스러운 거죠.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문제가 생겼죠. 러시아로 수출이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됐고 부품 90% 정도를 러시아에 보내기 때문에 부품 대금도 못 받게 됩니다.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아예 러시아에다가 부품 공장을 차렸다가 엔진까지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계열 관련 회사들이 나름대로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그 수출 금지가 되면서 스마트폰도 어려워졌겠죠. 러시아 점유율 30%를 1위입니다. 안타까워 죽겠죠. 가전제품도 삼성이랑 LG가 1위입니다. 러시아 시장을 가장 열심히 공략했던 게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여러 기업들이 돈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현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이 공장을 철수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겠죠. 물론 크림마도 사태 때를 봤을 때 이것도 시간이 길어지면은 다시 이제 화해 모드가 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몇 년을 기다려야 끝날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요. 의외로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먹거리, 롯데랑 오리온 입니다. 롯데 오리온이 초코파이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료수 중에 하나가 밀키스입니다. 굉장히 잘 팔려요. 팔도 도시락면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스위프트 배제 기간 시간이 짧다라고 하면은 다 문제가 없는 일들이긴 한데 서방과 러시아의 협상이 길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난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스위프트 배제를 했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정도인데 이 기업들 보면은 안 풀어주고 있죠. 계속 안 풀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았었어요. 나머지 북한, 베네수엘라는 타격이 없었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란보다 훨씬 더 크죠. GDP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GDP 세계 10위 국가를 스위프트 배제를 걸었다? 무역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쌓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방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우선 모스크바 거래소 지수를 들어가 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스위프트 차단돼도 괜찮다. 모스크바 교환이 된다라고 해서 이 모스크바 교환이 뭔가 좀 알아봤더니 이 RTS 토론방에서도 똑같은 말이 하나 나와서 보니까 SPFS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스위프트가 작동이 안 되면 러시아 금융통신 시스템이라 불리는 SPFS가 있다.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국의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랑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없이 중국과 직접 송금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라는 거죠. 어쨌든 스위프트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결제 시스템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중국과 교육 비중을 올렸고 위안화 결제 비중을 올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벌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거의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타격이 우리 예상보다는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전에 비자 마스터카드 제재를 해가지고도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또 뭘 만들었냐면 미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서 국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러 은행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러시아 은행들로 돼 있어가지고 주로 뭐 러시아의 영향력을 받는 곳에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금융적 의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은 러시아랑 강력한 동맹이 되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계속 도전할 수가 있게 될 건데 이걸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가 서쪽에서 긁었으니까 러시아로 집중 포화가 되지 않게 하려면 중국도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문제를 일으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혼란스럽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어떠한 또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